최근 들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라고 하는 얼죽신이라는 단어도 생길 만큼 요즘은 신축 아파트만 찾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신축 아파트가 좋은 건 모두 다 아는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면 확실히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가격 차이가 크게 납니다. 입지는 비슷한데 단지 신축과 구축이라는 차이로 가격이 2배가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도 지난 5년 동안 신축 아파트를 매수해 왔는데 전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최소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었고, 이 방식은 일반 매매 방식은 아닌데요. 근처 부동산에 가서 일반 매매로 신축 아파트를 산 방식이 아니라 청약, 입주권, 분양권 등의 방식으로 신축 아파트를 계약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신축 아파트 5천만 원 저렴하게 사는 방법 무료 전자책을 요약한 영상입니다. 현재 1000분이 넘게 받아주셨고 일정 기간만 무료로 배포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분양권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제가 꽤나 많은 분양권에 투자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고, 분양권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다뤘는데요. 분양권은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기 전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를 부르는 용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그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보통 일반 신축 아파트보다 저렴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지금 형성된 그 가격이 그 아파트의 가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주변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서 현재 눈에 보이는 가치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아직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며 주위 인프라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아파트의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어떤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주위에 초등학교가 들어오고 상권도 생기고 살기 좋게 바뀌는데 현재의 모습은 주변이 공사 중이기만 하고 사람도 없다면 가치 판단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입주가 안정화되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더 좋아지는데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원리입니다. 물론 모든 분양권이 다 저렴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양권은 분양가가 애초에 주변 시세 대비 높기 때문에 만약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더라도 더 비쌀 수도 있고, 혹은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아파트가 입주해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신축 아파트와 가격 비교를 해보고 또한 개발 계획도라거나 도시 기본 계획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분양권의 경우 앞으로 더 신축이 될 아파트이기 때문에 연식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는 2027년에 입주를 하는데 현재 주변의 신축 아파트는 2020년식이라고 한다면 두 아파트의 연식 차이는 7년이 나게 됩니다. 둘 다 지금은 신축 아파트이지만 연식 차이는 7년이 나고 이 차이가 가격에 반영됩니다. 만약 2020년식 신축 아파트와 2027년식 신축 아파트가 될 분양권의 입지와 가격이 같다면 2027년식 신축 아파트가 될 분양권을 사는 게 더 좋습니다. 7년 정도의 차이라면 연식 프리미엄만으로도 10에서 20%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2020년식 신축 아파트는 지금 당장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사용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오로지 투자로 접근한다거나 혹은 지금 전월세에 산다고 한다면 2027년식 분양권을 사는 게 신축 아파트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분양권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는 약간의 정보 차이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단순하게 분양권의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 각종 옵션비, 그리고 중도금이자 후불 금액까지 전부 합한 가격과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해서 더 저렴하면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 개발로 인한 프리미엄과 연식으로 인한 프리미엄, 그리고 대규모 입주가 있을 경우 더욱 할인된 금액에 살 수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세대수인 800세대 정도 입주를 한다면 가격에 큰 변화가 없겠지만 4000세대 정도가 한 번에 입주를 한다면 과다 공급으로 가격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입주 물량을 이용해서 분양권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도 있고요. 또한 초기 매수를 통해서 저렴하게 사는 방법 등 전자책에 꽤나 자세하게 적어놨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청약입니다. 청약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실제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잘못된 방향으로 신청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청약 당첨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산다면 확실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맞습니다. 이미 안전마진이 충분히 있다면 리스크도 크게 없을 수 있고 뭔가 정해진 시스템과 절차를 통해서 원 분양자가 된다는 안정감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약의 장점 때문에 청약을 통해 신축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약은 되면 좋고의 생각으로
애초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신축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면 주된 방식은 청약이 아닌 다른 방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권과 입주권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사는 방법을 주로 알아보되 당첨될 가능성이 높고 안전마진이 있는 청약은 대면 조커의 마인드로 넣어보는 겁니다. 청약은 안전한 방식이기도 하지만 다른 방면으로는 리스크도 큽니다. 그 리스크는 청약 당첨만 바라다가는 영영 무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아무런 자산을 사지 않고 매수 대기작으로만 남는다면 다시 있을 상승장에서 소외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각점이 60점 이상이라거나 노부모 부양, 다자녀 특공 등을 쓸 수 있는 분들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런 분들은 확실히 안전마진이 있는 곳에 청약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외에 가점이 낮거나 애매한 30, 40대 분들은 청약을 메인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청약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모두 알다시피 당첨되자마자 시세차익이 1억, 2억이 되는 아파트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반면 안전마진이 전혀 없는 아파트의 경우 경쟁률이 낮거나 미달이 나기 때문에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말하고 있기에 안전마진이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요. 그러면 안전마진이 있는 청약은 어떻게 찾고 또 이런 청약은 어떻게 당첨될 수 있을까요? 먼저 경쟁률이 높을 만한 아파트를 찾는 방법은 입주자 모집 공고와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다운받으면 아파트 분양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 그리고 중도금이자 후불 비용을 더해주고 추가로 꼭 필요할 것 같은 옵션 비용까지 추가해주면 청약하는 아파트의 총 분양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면 33평형 아파트를 3억대에 살 수 있다는 홍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양가 3억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비가 전부 제외된 분양 가격입니다. 여기에 확장비, 옵션비, 중도금이자 후불 비용까지 전부 다 합하면 1억까지도 더 늘어날 수 있으니 꼭 분양 광고만 보지 말고 직접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진짜 분양가를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진짜 분양가를 계산했다면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주변 시세를 확인해 봅니다. 여기서 주변 시세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신축일수록 좋습니다. 비슷한 입지의 신축 아파트를 찾았다면 동일 평형 기준으로 최저 호가가 얼마인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이 최저 호가가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높다면 이 청약은 안전마진이 있다고 판단해도 됩니다. 이렇게 안전마진이 있는 아파트 청약을 알았다면 이제 청약 전략을 세울 차례입니다. 다행히 청약은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추첨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전 지역이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공공택지지구인 신도시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지금 보시는 표의 그 외의 지역에 해당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추첨제 60% 이상,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 100%라는 뜻인데요. 생각보다 가점제보다는 추첨제로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1순위 요건과 지역 요건만 갖춘다면 추첨제를 통해서 랜덤으로 당첨이 되는 거죠.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 대비 안전마진이 있다면 이런 곳들은 계속 청약을 하면 됩니다. 청약 신청하는 데 드는 시간은 5분 정도이고 돈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반면 당첨이 된다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도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청약만 노리지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신축 아파트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입주권입니다. 입주권은 분양권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인데요. 두 개 모두 신축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아파트 시행사와 계약을 하고 입주권의 경우 재개발 조합원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입주권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고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워합니다. 그 어떤 투자든 어떠한 리스크와 정보의 비대칭 없이 쉽게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투자는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입주권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산다면 확실히 주변 신축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분양권보다도 싸게 살 수 있고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청약보다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만큼 그 반대급부에는 리스크가 있고 정보를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입주권을 사야 할까요? 당연히 청약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변 신축 시세 대비 안전마진이 충분한 입주권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개발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 이후의 이주 철거 단계의 입주권이 좋습니다. 일단 관리처분 인가가 되어서 입주권이 되었다는 말은 사업이 엎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만약 이주가 끝났다면 이주 리스크 또한 사라지고 만약 이주가 진행 중이라면 큰 교회가 있다거나 상가가 많다거나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성이 좋은지도 봐야 합니다.
보통 관리 처분인가 이후의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공사비 협상입니다. 건설사에서는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재개발 조합 측에서는 올려줄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업성이 좋은 곳이라면 공사비를 올려준 만큼 일반 분양 수입으로 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을 많이 비싸게 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장을 고르는 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만약 지금 나온 가격에서 추가 분담금이 올라간다면 어떨지를 계산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팁입니다. 지금 안전마진이 1억 원인데 지금 안전마진이 1억인데 최대 추가 분담금이 5천만 원 올라간다면 어떨까를 생각해보고 그래도 안전마진이 5천만 원이 괜찮다면 매수할 수도 있고 이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면 조금 더 큰 안전마진이 있는 곳을 찾는 겁니다. 처음부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산다면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총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핵심만 압축해서 담은 거라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전자책에는 실제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해놨으니 더욱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만큼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이나 모델하우스에서 대접받으면서 매매한다면 지금 그 가치 그대로 혹은 비싸게 주고 사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가 오늘 말한 분양권, 청약, 입주권 등의 차별화가 있으면 신축 아파트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한 3가지를 조금 더 공부해보시고 조사해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